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나라고? 똑 닮긴 했네. 하지만 이게 대체 뭐지? 내가 연금술로 창조해낸 기적. 자세한 정체가 뭔지, 어떻게 만들어낸 건지에 대해선 우선 넘어가자고. 그렇게 넘어간 게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군. 소란 떨지 마, 티탄. 이 절묘한 연극을 계속 보다 보면 자연의 진실이 밝혀질 테니. 거대한 용이라? 확실히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 연금이란 후대인이 억지로 갖다 붙인 말에 불과해. 너희도 고향에 연금술이 전해진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 네, 공부를 위해 타지로 나오기 전까진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럼 아이들에게나 들려주는 우화로 여기면 그만이지. 우와, 그럼 이 이야기로 아이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등가 교환이 아닐까? 네? 전 죽은 자를 존중해야 한다. 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말에 설득됐나요? 아니, 내 생각도 결국 네가 말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지. 안 그래? 그러네요. 역시 이 땅 위에 가장 똑똑한 학자다워요. 과찬이야. 그럼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라 나도 질문을 하나 할게. 괜찮지? 물론이죠. 어떤 질문인데요? 만약 내가 너에게 연금의 방법을 전수해준다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되살려내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거야? 그건 이상한 질문이네요. 알겠어요. 제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떠보려는 거죠? 그렇다고 치자. 내가 너무 뜬금없이 물었네. 있어요. 어? 인간은 누구나 죽는 법이에요. 제가 아끼는 사람도 언젠간 저를 떠나가겠죠. 그렇게 위대한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전 망설임 없이 그 힘을 사용할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 그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저의 순간이 찾아왔네요. 어쩌면 제가 생명의 소중함을 믿기 때문에 시련을 끝낼 수 없는 망자는 잔해 속에서 싹을 틔우고 죽어버린 불길과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가였구나. 운명은 참 잔혹하네. 다르게 해석할 방법은 없는 건가? 아마도요. 아주 명확히 말하고 있거든요. 저와 언니 중 한 명은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 해요. 그 생명을 대가로 비로소 저희의 시련을 마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쌍둥이를 선택한 거겠죠. 운명의 장난이 따로 없군. 언니는 이미 준비가 됐는데 전 못하겠어요. 참 우습죠?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게 두렵다니.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끝까지 결정을 못 내린다면 카오스가 우리에게 이 시련을 마지막까지 남겨뒀다는 건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았다는 거야. 그래, 미래의 안개가 네 마음을 뒤덮게 내버려 두지 마. 시련, 예언, 어딘가 익숙한 주제네.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서사시에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었다면 내가 기억 못할 리 없지. 티탄이 탄생하기 전에 엠포리어스의 역사가 혼돈이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에 대해 난 세 가지 가설을 세웠지. 하지만 지금은 우선 이어서 보자고. 칼립소, 폴리시아, 그리고 이 전사는 왠지 낯이 익네요. 그나저나 나이어스, 시련을 통과할 자신 있어? 물론이지. 오히려 시련을 이긴 이후의 일이 걱정되는군.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모양이네. 그래,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터. 용기, 영광, 강인, 희생, 이성을 된 듯하군. 이 영웅들은 신이 되기 전 티탄의 모습이야. 그렇다면 그가 말한 죽음의 신에게 선택받은 자는 폴리시아가
과거의 타나토스인 걸까요? 그렇다기엔 모습이... 그게 사실이라면 저 소녀의 행방을 통해 죽음의 티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지. 그 전에 나이어스님의 결말을 지켜보도록 해요. 영광, 용기, 강인, 희생. 이제 이성만 남았어요. 기운내게 소녀여, 명예로운 죽음을 위해 눈물 흘릴 필요는 없으니 이거 참 흥미롭네. 폴리시아의 언니? 그게 저라고요? 이제 우리가 약속을 지킬 차례야. 두렵니? 어떤 게 두려워? 난 못하겠어. 그대가 시들어 떨어지면 망자는 잔해 속에서 싹을 틔우고 죽어버린 불길과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모든 게 끝나는 때가 오면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의 순간을 마주해야 해. 예언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왜 우리만 서로를 죽여야 하는 건데? 내가 할게, 언니. 내가 죽음의 희생양이 될게. 난 어차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언니는 아니잖아. 나 때문에 언니는 인생을 낭비했어. 그렇지 않아, 폴리시아. 난 내 인생을 헛되게 보냈다고 생각 안 해. 오히려 종착지에 다다라서 돌이켜보니 지금껏 걸어온 길엔 꽃이 잔뜩 피어 있었지. 날 위해 이 꽃바다를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너야. 이 세상의 끝에 약속된 땅보다 훨씬 아름다워. 게다가 내 삶은 이미 완전한걸. 예언에 따라 희생될 운명이라 해도 내가 겪었던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네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겠지. 안 그래? 기억 속의 언니는 진짜 언니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뭘까? 잘 모르겠어. 나도 단정 짓진 못하겠지만 그 답이 뭐가 됐든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지든 탄생한 순간부터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정해졌어. 어떤 것도 그걸 지울 수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난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야 우린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자, 사랑하는 폴리시아. 내 심장을 꺼내서 죽음의 불꽃을 피우렴. 그리고 그걸로 예언이 약속한 신세계에 첫 번째 꽃을 심어줘. 만약 내가 너에게 연금의 방법을 전수해준다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되살려내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거야? 인간은 누구나 죽는 법이에요. 제가 아끼는 사람도 언젠간 저를 떠나가겠죠. 그렇게 위대한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전 망설임 없이 그 힘을 사용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 대답은 변치 않았어. 그러니까 언니, 약속할게. 예언이 약속한 신세계에 언니를 위해 첫 번째 꽃을 심을 테니 바다의 신이 아끼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언니를 위해 저승의 문을 열고 두 번째 생명을 줄게. 지상의 생명이 내 부름에 응답하고 언니를 신성한 백지로 데려갈 거야. 절대 망자의 영역을 뒤돌아보거나 발걸음을 멈추면 안 돼. 예언이 허락한 신세계에서 언니만의 삶을 살아. 등가 교환의 대가는 내가 치를게.
여기까지야. 안타깝지만 난 지고지상한 신과 잘 맞지 않아서 이 녀석의 영혼을 완전히 내 몸에 녹여내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 알아낸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지. 우리가 아는 티탄이 탄생하기 전에도 세상에는 영웅이 존재했던 게 틀림없어. 그들은 예언을 따라 신권을 하나씩 넘겨받았고 결국 신세계의 신들이 되었지. 오늘날 불을 쫓는 여정처럼 말이야. 엠포리어스의 역사는 일종의 윤회인 셈이지. 정말 충격적이군. 결국 불씨를 짊어진 반신이 세상 끝에서 새로운 티탄이 되어 또다시 세상을 만든단 건가? 난 그게 신탁 속 재창기의 진실이라고 믿어.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과거의 그 쌍둥이가 설령 진짜 타나토스라 한들 그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죠. 과연 그럴까? 그 폴리시아라는 자가 언급했던 말이 있지. 연금과 거대 용의 동화가 탄생한 해변 도시 스틱시아. 우리의 세계에서도 그 설명에 딱 들어맞는 도시가 있잖아. 하지만 거긴 파구사를 믿고 타나토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걸요. 저도 가본 적이 없고요. 아이도니아에 있었을 때 그곳은 이미 침몰한 폐허였죠. 바다. 이건 누스페르마타 악파의 걸작, 현자의 돌이야. 현인의 피와 살을 근간으로 모든 지혜를 단련해 만들어낸 실체지. 연금은 전환, 단련, 승화의 예술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나? 이건 진리 탐구에도 똑같이 적용돼. 아무리 믿기 어렵다 해도 세상의 진실은 이미 불순물로부터 정제됐지. 거대용의 동화를 생각해봐. 이 돌은 반드시 널 진정한 고향으로 인도해 저승의 문을 재건하고 타나토스를 찾게 해줄 거야. 여전히 자신만만하군. 하지만 네 가설이 틀렸다면? 간단해. 온 세상에 실험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면 그만이야. 다만 내 생각은 절대 실패할 리 없어.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뒀거든. 행동으로 증명해봐, 카스토리스. 결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약속을 잊지 말라고. 이미 오랫동안 찾아왔으니 한 번 더 시도하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분의 생명은 조금씩 1분 1초씩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조금 전 저희가 봤던 건 대체 뭐죠? 그건 케팔의 영혼에 새겨진 세계야. 그걸 증명하려면 네가 마지막 단계를 완성해야 하지. 자, 이제 출발해.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사람의 아이여. 조급해하지 마. 네 질문을 잊지 않았으니까. 난 학자로서 애매모호한 결론은 내리고 싶지도 않고 내릴 수도 없어. 그 얘긴 카스토리스가 증거를 찾은 후에 다시 얘기하지. 난 그저 그 돌을 네 심장으로 만든 거냐고 묻고 싶었을 뿐. 이제 네가 다시 살아날 기회는 없겠네. 뭐 어때? 난 어릴 때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고 젊을 때 신앙을 포기했어. 얼마 전엔 당신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영혼은 잃고 말았지. 이제 육신을 한 번 더 버리는 것뿐인데 그렇게 유난 떨 거 있나? 어째서 그렇게 죽으려고 안달이지? 살아있는 게 좋지 않나? 가장 순수한 존재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일 뿐. 망자를 가장 순수한 존재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 가설이 증명된다면 역으로 신화의 진실성을 반증하고 네 이론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만약 내 가설이 사실이라면 내가 신좌에 올라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황당한 세계를 재구축할 수 있지.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네요. 아글라이아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말해봐. 아시다시피 죽음의 불씨는 늘 재창기 최대의 미주수였어요. 아글라이아님과 카이니스님 모두 곧 있을 시민총회에서 이 불씨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손에 넣고 싶어 하시겠죠. 아낙사 선생님과 카이니스님은 세상에서 죽음이 사라지도록 타나토스의 불씨를 회수한 뒤 실현을 방치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럼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하지 않아도 오크마가 영원한 안녕을 누릴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재창기를 이뤄내지 못하면 검은 물결을 근절할 수 없다는 아글라이아님의 이상에 어긋나죠. 비록 마이데이님이 계시고
검은 물결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말이에요. 솔직히 전 그 속의 이해관계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불씨를 둘러싼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는 가서 불씨를 가져와야 해요. 티탄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그분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이 일을 맡아야 해요. 그래, 맞아. 원래도 너에겐 타나토스를 아련하러 갈 이유가 충분했어. 다만 그 대배우가 네 염원을 이용해 우릴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뜨렸지. 죽음이 없는 세계. 너도 그걸 바라는 거야? 운명이 저더러 당신과 대립하는 길을 걸으라고 하면 전 그에 대항해 제가 원하는 걸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마이데이님은 제게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전 카스, 난 늘 네가 솔직하게 얘기해주길 바랐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기뻐. 스틱시아, 나도 가본 적이 있어. 지금은 저승의 강에 둘러싸여 외딴 섬이 됐지만 과거엔 아주 평온하고 아름다웠단 걸 쉽게 알 수 있었지. 가봐, 막지 않을게. 당신은 죽음을 속인 장본인이니 카스토리스와 함께 죽음의 신을 만나러 갈 이유가 충분한 것 같군요. 그리고 카스토리스, 네 이야기가 완성되면 불을 쫓는 여정에 어떤 해석이 더해질지도 정말 기대되네. 감사해요, 아글라이아님. 이 훈훈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지만 스틱시아는 저승의 강에 둘러싸여 외딴 섬이 됐는데 거길 어떻게 가죠? 트리비 선생님은 이미 답은 간단해. 신화에 의하면 자그레우스는 망자의 영역을 자신의 보물 매장지로 삼았고 저승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지. 그렇다면 그의 신권을 이어받은 반신도 그 정도 능력은 가졌을 거야. 내일 이행시에 마모리얼 천궁에서 보자. 사이퍼가 길잡이로서 너희를 그 고성으로 데려가 줄 거야. 다낭은 아직 않았네. 이번 편은 과거의 이야기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흥분한 표정으로 나무 정원을 뛰어다니며 말했다. 선생님의 몸에 새겨진 주문을 봤어. 백발의 소녀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주문이 바로 일기당천의 비법이겠지. 그 주문은 확실히 희귀했는데 이름하여 건초운반차 전복 비술이다. 그 당시 학자는 아직 평범한 인간의 몸이었고 죽음에서 생명을 빼앗아 신의 손을 빌려 새로운 몸을 만들지 않았다. 보잘것없는 잔재주들은 모두 그가 원리를 연구하고 만들어낸 기묘한 비술이었다. 이유는 자명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신의 힘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결전의 순간 그는 여전히 건초운반차 전복 비술을 들고 혼자서 적을 마주했다. 현재 그 잔재주는 위대한 주술로 여겨진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고 어떤 일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만 알고 있다. 사실 그는 신의 기적을 이룬 적도 있다. 진흙으로 만들어낸 골렘은 그의 말없는 하인이었다. 비록 영혼이 없지만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신의 권속에 근접한 정교함을 자랑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불현듯 생각이 바뀌었다. 조물은 티탄의 업이고 노역은 티탄이 행한 악이지. 신의 악행을 흉내내는데 이성을 쏟아부을 가치는 없어. 골렘들을 전부 폐기할 때 그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귀찮았는지 그저 질문을 농담으로 흘릴 뿐이었다. 잡일은 학생에게 시키는 게 더 편하지. 그는 이 습관은 다른 곳에서 얻은 것으로 어떤 신성기계를 흉내낸 것이라고 했다. 학자는 사람들에게 5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는 종종 인색한 행위로 여겨졌다. 5 질문의 답은 현인이 이 세계의 기원을 파헤치기에 충분해. 그러나 우위는 단지 한 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 질문해봐. 이것이 학자의 교활한 점이었다.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답을 5가지 질문 뒤에 숨겨두고 그것을 미끼로 삼아 자신의 지혜를 바꿀 가치가 있는지 질문자의 기량을 시험했다.
학자는 법률과 제도를 직시하지 않았고 세월의 흐름과 변화를 경시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물어볼 필요가 있나? 당연히 수업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겠지. 학생의 답은 다소 경박했다. 선생님은 그의 위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세요. 딱딱한 성격의 조교가 드물게 학생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해명했다. 그 자가 너무 오만하여 이를 통해 오로닉스의 위협을 모독하려는 게 아니겠나? 지나가던 현인이 다른 학파의 질책을 전했다. 정원 밖에서 나뭇가지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를 학자가 마음속으로 점수를 평가했으나 정답을 아는 이는 없었다. 마이데이님, 또 악정고투를 벌이셨군요. 검은 물결이 끝도 없이 밀려오더군. 이건 일시적인 죽음일 뿐이야. 난 돌아가는 길을 찾고 산자의 세계로 돌아가 계속 수호의 소임을 다하겠어. 늘 궁금했는데 죽음은 왜 마이데이님을 거부하는 걸까요? 내가 죽음을 거부하는 거야. 유유히 흘러가는 유혹을 떨쳐내는 거지. 물살을 거스르며 이 망할 저승에서 나가는 것 내 숙명이야. 사후의 유혹을 떨쳐내는데 온 정신을 쏟아붓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죽음을 거부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분의 전장은 산자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마이데이님, 저희와 함께 가시겠어요? 저희는 저 고탑 위에 있는 법진에 가서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던 타나토스를 불러낼 생각이에요. 타나토스, 죽음에 도전하는 건가? 네, 다 함께 힘을 모아 그를 꺾으면 마이데이님도 더는 불사의 저주 때문에 괴로워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함께 가지. 카스토리스, 죽음과 10,000번 스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테니. 괜찮겠어? 그 연금술사가 널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잖아. 난 두렵지 않아. 여기까지 온 이상 더는 돌이킬 이유도 없어. 망설이기보단 여정을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어쩌면 오늘 운명의 측은지심에 자비를 내려줄지도 모르잖아. 곤란하게 됐네요. 이런 장치는 많이 보았어. 그런데 끊어진 쇠사슬을 고쳐본 적은 없지. 이 몸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팔다리에 너희 한 명씩 매달고 날아서 건너갔을 텐데. 분명 여기 추억의 룬이 있는데 왜 기적의 구슬은 안 보이는 거지? 진짜 이상하네. 설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무너진 탑에 있는 걸까? 중요한 순간이니 이 몸이 나서야지. 기다려, 내가 알아보고 올게. 이 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큰 소리로 날 불러줘. 오케이! 이 몸만 믿으라고! 미미가 성공했나봐요. 핑크 다람쥐가 제법 재빠르군.
기적이 허용되는 범위가 좁으니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 이 몸도 오로닉스의 사자가 되기에 충분하지? 그럼 넌 최고의 사제야. 이 문 너머에 연금 법진이 있을 거예요. 저건... 와! 사람이 정말 많네! 카스, 회색이! 데이랑 핑크 강아지도 있네! 우리엘! 넌 이미... 뭔데? 갈수록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저승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처음 만나는 고인이 된 벗이로군. 역시 그런 거였군요. 조금 전 마주쳤던 망령들처럼 트리엔님에게도 산자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응, 너희 말이 맞아. 트리엔은 알고 있었어. 모두의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다만 트리엔은 믿고 있었지. 카스가 언젠가 저승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트리엔은 여기 인간 세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카스를 기다리고 있던 거야.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무튼 트리엔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저승 입구에 거의 다 왔나 봐. 트리엔은 트리비 트리논과 약속했어. 카스가 여기 오면 트리엔이 선물을 들고 가장 먼저 맞아주기로. 그러니 카스, 울지 마. 그리고 이걸 받아. 우리가 드디어 완성했어. 이건 트리비님이 말씀하셨던 일전에 완성하지 못한 전리한 선물이군요. 야누스의 성녀, 이승과 저승에 떨어져 있다 한들 마음은 여전히 통하는 법이지. 트리엔이 엄청 오랫동안 그린 거야. 카스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네, 정말 잘 그리셨네요, 트리엔님. 이건 우리의 불을 쫓는 여정이군. 카스, 우린 몰라. 네가 어떤 여정을 겪어왔는지. 트리비는 늘 말했지. 그 여정은 분명 무겁고 끔찍할 거라고. 하지만 카스, 더는 두려워하지 마. 불을 쫓는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네 곁에 있을 테니까. 그러네요. 트리엔님의 선물을 보니 불을 쫓는 여정에 오른 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든 걸 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처음으로 많은 동료가 생겼고 처음으로 수공예와 촬영이라는 취미를 갖게 됐죠. 처음으로 남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처음으로 시장에 가서 오랫동안 좋아했던 키메라 인형을 사서 그걸 껴안고 잠들었어요. 처음으로 아글라이아님이 직접 만드신 예복을 입었고 처음으로 트리비, 트리엔, 트리노님과 산책을 했으며 처음으로 히아킨 씨와 밤바람을 느끼며 별을 보고 처음으로 당신과 함께 드로마스를 보살폈죠.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처음 이뤘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제 삶이 수백 년, 수십 년에서 1분 1초로 짧아진 것 같아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남은 건 흑백 풍경 사진뿐 모두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없네요. 이럴 줄 알았다면 많이 찍어두는 건데. 트리아는 좋아. 트리아는 카스가 좋으니까 카스랑 사진 찍을래. 하지만 우린 망령이라 인간 세상에서 사진을 남길 수 없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후회를 남길 수는 없지? 후회는 없어. 이 알록달록한 그림은 세상의 그 어떤 사진보다도 완벽하니까. 카스가 웃었네. 트리비, 트리논, 트리엔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전에 운명은 길끝에서 피어난 꽃이 아니라 직접 밟게 되는 오솔길이라고 하셨죠? 이제 전 저만의 길 그 끝에 다다랐어요. 제게 마지막 열쇠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열쇠?
머지않아 이 선물이 이분을 구하는 열쇠가 될 거란 예감이 들어요. 오! 정말 잘 됐다! 그럼 웃으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봐! 카스, 회색이, 그리고 모두들 내일 봐! 트리에님, 이 기운은 여기가 저승의 강 끝인 것 같군. 계속 앞으로 가면 난 길을 잃게 될 거야. 검은 물결이 산자의 세계에서 날뛰고 있으니 난 반드시 나가야만 해. 난 이미 좋게 1000만 번은 죽음의 족수에서 벗어났어. 이번에도 그럴 거고. 카스토리스,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해 사명을 완수할 거지. 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마이데이님. 괜찮아. 후회 없는 선택을 해. 1000년을 더 기다려야 한데도 난 죽을 때까지 싸우고 기적이 강림하는 순간까지 계속 부활할 거니까. 마이데이님,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지? 안학사 선생님이 재창기의 원리를 추론해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어쩌면 다음 시대의 분쟁과 죽음이 되어 세상의 재앙으로 전락할지도 몰라요. 알겠어. 그게 다인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실 거예요? 혹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았나? 아직 못 찾았어요. 어쩌면 못 찾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쓸데없는 고민은 그만둬. 네가 통제할 수 있는 일만 신경 써.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강림했을 때 다시 너의 강력한 의지로 운명의 장난에 맞서면 돼. 감사해요, 마이데이님. 옳은 선택을 찾아낼게요. 분쟁의 이름으로 네가 값진 죽음을 맞이하길 바라지. 이게 망령이 말한 연금법진인가 봐요. 넣어야 할 건 아껴진 자네가. 땅에서 하늘로 솟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리다.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리니 이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만력의 힘이다. 모든 죽음을 관장하는 위대한 업적, 내가 너에게 호응을 내리노라. 시간 한번 쏜살 같네. 15번째 문비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어. 이 소란이 끝나면 네 영혼도 생사의 천층에 올려지겠지. 준비는 됐어? 당연하지. 이렇게 몇 번씩 확인할 필요는 없어. 그렇다면 왜 아직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대인기피증이 또 도진 거야? 그냥 좀 시끄러워서 그래.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저 멍청한 놈들을 보는 건 시간 낭비야. 참 까탈스럽다니까. 내가 보기엔 너도 저들 못지않게 건방진 것 같은데. 그 말은 진심으로 동의하지. 예상치 못한 반응이네. 반박을 안 하다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아? 적어도 세입자인 너보단 더 잘 안다고. 죽을 때가 돼서 그런지 말도 더 못되게 하는군. 하지만 그게 내가 널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지. 안 그래? 과찬이군. 자, 이제 실현의 순간이 다가왔어. 내 질문을 어떻게 증명할 생각이야?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지난번에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나? 엠포리오스의 역사는 윤회인 셈이다까지 얘기했잖아. 그래. 불씨를 짊어진 반시는 세상 끝에서 새로운 티탄이 되지. 신선에서 보고 들었던 걸 기억해? 칼립소, 나이어스. 운명의 끝자락에 다다른 그 영웅들은 죽음의 쌍둥이만 남겨둔 채 하나 둘 떠나갔지. 안타깝군. 그들의 여정이 우리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너와 칼립소, 니카도르와 나이어스가 증인이 된다 해도 윤회의 가설을 위한 밑그림만 그릴 수 있을 뿐이야. 여기까지 힘들게 왔지만 애초에 가설을 증명하는 일은 기대도 안 했어. 어쨌든 과거는 이미 지났으니 우리가 옛 영웅의 계승자라는 걸 증명하려는 건 잠꼬대나 다름없었지. 우리가 폴리시아라는 소녀와 그 언니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카스토리스가 티탄의 이기심 때문에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온 생명이라면 스틱시아를 접점으로 두 윤회를 직접 겪은 그녀는 모든 걸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될 거야. 죽음의 쌍둥이가 두 세계를 뛰어넘어 저승의 바다에서 다시 만난다면 내 추측은 더 이상 헛소리가 아닐 테고 네 질문도 답을 얻게 되겠지. 다 좋은데 그걸 어떻게 단언하지? 가설에 오류가 있어서 그 소녀가 실망하고 돌아갈지 모르잖아. 틀리면 어때? 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무모함이야. 평생 신중 떨고 담대하게 첫걸음을 내딛지도 못한다면 변화를 논할 수 없지. 게다가 나 아낙사고라스는 이 상식 밖의 세계를 뒤집어 놓을 운명이라고. 가자! 저 불쌍한 인간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줘야지. 하이논. 마지막 변론은 그에게 맡겼. 잔혹한 전쟁을 일으킨 황금의 후예에게 들려줍시다!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여전히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뛰어난 여자로군. 아낙사 선생님? 여기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투표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총회가 무의미해지지 않겠어? 선생님은 진심으로 세계의 운명을 이 총회에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오크마가 그 제도 아래에서 천년간 유지되어 왔으니 그 존재의 합리성도 자연스레 증명되겠지. 하지만 네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잖아? 진짜 네가 궁금한 건 아글라이아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너에게 맡긴 게 옳냐는 것 아닌가? 늘 이렇게 정곡을 찌르시네요. 널 가르친 세월이 몇 년인데 다른 학생들은 4년이면 전부 졸업한다고. 솔직히 연단에 서는 게 아니라 사형장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뭐죠?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는 없어. 역시 그런가요? 그 문제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 말이야. 아글라이아가 너에게 기회를 맡긴 게 옳은 일이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건 그 여자의 문제잖아. 왜 네가 그것까지 생각해줘야 하지? 아니면 스스로를 그 여자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건가? 생각을 바꿔보라고. 내가 어떻게 세계의 운명을 결정해야 올바른 선택일까? 이거야말로 네가 진짜 고민해봐야 할 문제야. 아직 시간이 있으니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봐. 그리고 그 답은 내가 아니라 신들에게 구원을 구걸하는 그 사람들한테나 가서 해주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아낙사 선생님. 아낙사고라스라고 불러. 선생님은 어느 쪽에 투표하실 건가요? 너 하는 거 봐서
부디 세르세스가 당신의 사상을 지켜주기를. 안학사님, 오셨습니까? 곧 이번 총회의 마지막 연설자가 입장합니다. 결의는 그 다음 진행될 예정이죠. 카이니스님께서 특별석을 준비해 두셨는데 지금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왜 아직도 시작을 안 하지? 원로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숙해 주시죠. 전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오크마의 정직한 시민 엘리사이 에데스의 파이논이 이번 총회를 위해 마지막 연설을 선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귀하신 리고스님. 저 녀석 아글라이아를 위해 잡일을 서슴치 않는 놈이잖아. 금실을 짜는 자는 왜 마지막에 이 녀석을 올려보낸 거지? 불을 쫓는 여정이 정말 끝나려는 건가? 일개 무인이잖아. 저 녀석이 카이니스를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케파리시여, 그리고 오크마의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네요. 그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어요. 황금의 후예와 원로원 간의 균열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도시가 맞이하게 될 내일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세계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명제를 생각하기 전에 두 눈을 비비고 케팔이 비추는 지평선 넘어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를 봐주십시오. 제 고향 엘리사의 에데스는 시간에 잊혀진 마을입니다. 민트처럼 청량한 바람이 불고 바다까지 이어질 만큼 넓은 밀밭이 펼쳐진 그곳에서 전 평생 가족, 친구와 함께 평화롭게 살 거라고 믿었어요. 세계와 단절된 그곳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지만 이젠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고향과 고향이 일궈낸 모든 것,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검은 물결에 잠식됐고 제가 돌아갈 집은 사라졌기 때문이죠. 전 검은 물결이 닥쳐오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아버지 히에로니무스는 자식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부러진 검을 들고 싸우셨고 제 어머니 아우다타는 괴물에게 가슴을 찔리셨죠. 덕분에 전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냥꾼 갈바는 활시위를 당기던 두 팔로 사랑하는 어린아들 피소를 껴안은 채 함께 숨졌고 아이들의 선생님인 피시아스는 필사적으로 모든 학생을 구하려다 불타는 기둥 아래 몸이 깔리고 말았죠. 그녀의 딸 리비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살았을까요? 아니요. 리비아와 피소, 다른 수많은 아이들, 제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들은 전부 검은 물결에 삼켜졌고 왜곡된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존엄성 있게 죽을 수 있도록 검을 휘두르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제게 중얼거렸죠. 왜 그래, 파이논? 우린 제일 친한 친구잖아. 안 그래? 이게 바로 검은 물결, 오크마의 눈앞에 닥쳐온 위협이에요. 카이니스님은 재앙의 새 티탄이 세상을 떠나면 오크마의 황금기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제 말에 실망하실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분쟁의 반신이 저희를 위해 많은 걸 막아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머지않아 그것이 찾아올 겁니다. 그 검은 망토 검객, 불을 훔치는 자라는 이름은 이미 한간에 퍼졌겠죠. 그리고 지금 분쟁은 그의 천둥으로 신호를 보내 그것이 되살아났으며 신들의 불씨를 갈망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거짓말! 그렇게 끔찍한 적이 코앞에 있었다면 오크마가 지금까지 평화로울 수 있었겠어? 맞습니다! 오크마 시민들은 평화로운 삶이 끝날이란 조짐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잘 생각해보세요. 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시민총회가 평화롭게 열릴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황금의 후예가 나서서 오크마 도시의 벽 밖에서 재앙을 막아냈기 때문이죠. 아글라이아님은 자신의 금실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지켜냈습니다. 원로원은 신성이 그녀의 심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글라이아님이 모두를 버릴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존귀하신 그분들께서 왜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방관하며 오크마를 불을 쫓는 여정에서 멀어지게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사실을, 그 탐욕과 공포, 허영에 파묻힌 피 묻은 진실을
제가 끄집어내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크마의 오랜 역사와 위엄이 깃든 원로원과 저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시민총회는 오늘날 벌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엄하군! 어찌 감히 성지에서! 맞습니다. 지금 아글라이아님께선 홀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죠. 벌레들이 대낮에 뜬 구름을 잡으며 음모를 세우는 동안 그녀는 호시탐탐 세계를 노리는 악독한 존재에 맞서기 위해 거룩한 도시의 방어막을 촘촘히 짜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오크마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 벌레들에게 물어뜯겼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 훗날 더해진 신성을 빼면 그 본심은 언제나 인간과 함께이지 않았나요? 그들은 이 총회를 인간과 신의 대립으로 몰아가기 위해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제 부탁이 기억나세요? 오크마의 시민 여러분, 두 눈을 비비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더 자세히 보시란 말입니다. 화려한 옷 아래에 감춰진 게 인간의 열정인가요? 아니면 벌레의 독심인가요? 마음속으로 판단이 섰다면 이제 다시 그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매정하다고 생각하는 반신에게서 인간성이 빛나고 있지 않나요? 또 인간의 탈을 쓴 채 악담을 퍼붓는 자들에겐 권력의 눈이 먼 악마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답을 내렸든 들고 있는 도기 조각을 어느 쪽에 던지든 뒷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아글라이아님, 트리스비우스님께선 계속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벽이 되어 여러분이 내린 선택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테니까요. 이 약속은 저희가 죽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을 쫓는 자에게까지 전해져 이어질 겁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래, 헛소리를 맞는 말을 어떻게 믿어? 현재 탈란톤의 천칭 위에서 불을 쫓는 여정 지속과 불을 쫓는 여정 중단에 대한 여론은 같은 표수를 얻은 채 절묘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불을 쫓는 여정이 중단에 가까워지는 순간이군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아낙사고라스님.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마지막 1인입니다. 그 장엄한 한 표가 이 교착 상태를 깨트릴 테니 신중히 생각하시죠. 마음은 진작 먹었습니다. 잘 됐군요. 부디 이 상식 밖의 세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어느 쪽에 투표했습니까? 잘했군, 파이논. 조금 전 그런 상황에선 격렬한 언사로 감정을 자극하는 게 묘수인 법이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낙사고라스는 깨달음의 나무정원 7편인과 모든 학자를 대표해 장엄한 한 표를 행사하려 합니다. 하지만 공정성을 위해 금시를 짜는 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너에게 질문 하나 하지. 정말 파이논이 말한 대로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번 총회의 장엄한 결의를 지킬 건가? 공정성을 위해 네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어떤 약속도 하지 않겠어. 좋아. 진솔한 대답 고맙군. 저 녀석 뭐 하는 거지? 중요한 일이니 잠시 시간을 좀 줘. 꼴값 떨고 있네. 네 장단에 맞추느라 시간까지 낭비해야 해?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안악사님, 잊지 마시지요. 첫째, 절 안악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둘째, 제 말을 끊지 마시죠. 침묵은 금인법. 투표해! 뭘 꿈을 대는 거야? 투표해! 투표해! 갑자기
갑자기 궁금해지는군. 세상의 모든 역경이 너에게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일까? 몸과 영혼이 나뉘었으니 그렇게 써야 하지 않겠어? 나의 선생님 세르세스이자 칼립소,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가줘. 저승으로 가서 그녀가 네 질문과 내 선택을 어떤 식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낼지 확인해 보자고. 물소리만 따라가면 돼. 당신은 잘했구나. 내가 그랬지. 넌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정말 기묘한 만남이구나. 베넬라티오 학파가 신을 모독한 자를 길러내다니. 마치 새끼 당나귀가 젖을 다 빨아먹은 후 어미를 발로 찬 느낌이군.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 진리를 더 좋아하지. 그러니 내가 비난을 견뎌온 일에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 그 자범들 때문에 발이 묶여서는 안 되지. 베네락티오 학파의 현인으로서 사람들은 널 인정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아낙사고라스의 친구이자 스승으로선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군. 가서 해봐. 진리는 이미 네 손에 있으니. 명심하겠습니다. 자, 어서 가봐. 머지않아 네 외로운 탐구의 길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테니 그 끝에 다다르는 순간 부디 우리가 진리 앞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약속할게요, 선생님. 부디 세르세스가 당신의 사상을 지켜주기를. 부디 세르세스가 당신의 사상을 지켜주기를.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제 외로운 탐구의 길이 새롭게 시작될 테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진리 앞에서 다시 뵙길 바랄게요, 선생님. 뭘 기다리는 거야? 어서 투표해! 조용! 다들 조용히 하시죠. 잘 봐, 세르세스.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중심에서 증명의 마지막 단계를 써내려갈 테니 진리는 바로 이 앞에 있어. 선생님, 원하시던 증명을 제가 이뤄냈어요. 고맙군, 카스토리스. 답은 간단합니다. 난 의심의 여지 없이 불을 쫓는 여정을 택하겠어요. 세상의 진리 내가 밝혀냈도다. 균형이 깨지면서 결과가 명확해졌군요. 케팔과 탈란토니시여, 전 실내 관중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리고스, 멈추세요! 아낙사, 무슨 짓을 한 건가? 단단히 미쳤군! 자네에게 맞는 형벌을 준비해두겠네. 그 똑똑한 머리로 배반의 대가가 뭔지 잘 기억해두라고! 잊으셨습니까? 그건 제 귀중한 재능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고작 그들이 그 머저리 같은 불을 쫓는 여정을 마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었나? 연기요? 틀렸습니다. 의심 많은 성격이긴 하지만 전 솔직하기로도 유명하죠. 오해하셨습니다, 카이니스님. 절 너무 모르시는군요. 전 애초에 당신들의 가련한 정치 노름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소속이든 입장이든 전부 우스갯소리일 뿐이죠. 제 선택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저 자신만이 유일하고 확실한 진리죠. 카이니스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신을 견지하고 의회의 결과를 존중해 주셔야 해요. 오크마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민총회는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이 도시국가의 앞날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결의는 영웅 기념벽에 붙여두도록 하죠. 리고스! 아직 불만인 분이 계신 것 같군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 총회에 한 획을 더 그어드리죠. 괜찮겠습니까, 리고스님? 재밌겠군요. 원로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숙해 주십시오. 깨달음의 나무정원 아낙사고라스께서
시민총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자리에 남아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저 사람이 왜 여러분, 조금 전 여러분은 직접 엠포리어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불을 쫓는 여정의 지지자로서 저 또한 여러분의 선택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여전히 이 결과에 깊은 의문을 품고 있으므로 이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 황금의 후예가 말한 대로 재창기의 끝에 재앙과 관계 없는 아름다운 신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케팔에게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심이야? 왜 아무도 손을 들고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지목해야 하나요? 좋습니다. 거기 괜히 생각하는 척하는 분이 대답해 보시죠. 여기 모두 앞에서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못하신다고요? 그럼 넘어가죠. 거기 얼빠진 얼굴을 하고 계신 분. 네, 당신이요. 티탄에게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짓이야? 쓸모없긴. 그럼 거기 콧대 높은 분이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잘났다면 불을 쫓는 여정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이 자식 누굴 보고? 다들 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그래, 파이논. 네가 강하게 주장했으니 너에게 묻겠다. 그 말에 얼마나 자신이 있지? 안학사 선생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계속 공연하게 둬. 하! 보셨나요? 파이논과 아글라이아도 자신이 없나 봅니다. 더 황당한 건 저 말고 누구도 그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총회는 무지함 속에서 경솔하게 이 결의를 통과시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게 반만 축내는 식충이 같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깨달음의 나무 정원 아낙사고라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을 쫓는 여정의 약속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언 속 케팔의 반신 엘리사이에데스의 파이논이 완전 무결한 기억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신세계를 재건할 테니 말이죠. 그게 무슨... 맞아요. 불씨를 짊어진 티탄은 과거의 황금의 후예고 똑같은 불씨를 짊어진 황금의 후예가 바로 미래의 티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혼은 부세의 신의 기적 아래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장담컨대 케팔의 가오아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새로운 세계로 향하게 될 테죠. 말도 안 돼. 역시 모독이야, 모독입니다. 뭐라고? 내세에서도 우리가 너희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건가? 이 닥쳐! 이 불경스러운 놈! 어디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대체 무슨 근거로? 제 말을 끊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그래도 물어보셨으니 대답해드리죠. 전 케팔의 성체에 대한 실험에서 근거를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 카이니스와 원로원의 묵인하에 연금술로 제 영혼과 신을 융합했고 이로써 재창기에 관한 모든 걸 밝혀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건 엄청난 모독이잖아. 비열하고 수치스럽게도 신을 모독한 자인 저는 사형을 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절 감싸주고 방임하며 신을 모독할 수 있도록 도운 원로원에도 저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카이니스마저 오크마를 배반했다니! 원로원마저 세상에 어떻게 이제 어떻게 살라고? 전 죄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의 죄상은 원로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리고스, 고귀한 신뢰의 관중으로서 원로원에 대한 모독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건가요? 정말 죄가 있다면 당당하게 인정할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카이니스님, 원로원의 위신은 하룻밤 사이에 세워진 것이 아니니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도 않을 겁니다. 시민을 우롱한 자는 대가를 치르고
맹세를 저버린 자는 필히 형벌에 처해질 테죠. 저희는 이 아름다운 도시와 그 시민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리고스! 금시를 짜는 자 아글라이아님, 탈란톤의 공정과 케팔의 정의에 따라 판결을 주재해 주시죠. 오크마의 법전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선 반신인 당신만이 판결을 주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영광이네요. 개판이시여! 원로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숙해주세요. 깨달음의 나무 정원 아낙사고라스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다들 아셨겠죠? 이제 오크마 법전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심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오크마 원로 카이니스와 신뢰관중 리고스는 직무를 유기하고 사리 사욕을 위해 법을 어겨 신의 성취를 심히 모독하게 한 것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탈란톤과 케팔의 이름으로 오크마는 7번째 이행시 이내에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게 하고 조사 결과를 밝혀 심도 깊은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젠장! 다음은 깨달음의 나무 정원의 아낙사고라스입니다. 그는 스스로 케팔을 모독했다고 자백했죠. 탈란톤과 케팔의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전 수형자는 만장일치의 환호로 감형과 사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형! 사형! 선생님!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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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쩌실 겁니까? 금시를 짜는 자. 주저하지 마, 아글라이아. 이건 너답지 않다고.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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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장일치의 환호에 따라 탈란톤이시여, 그에게 죽음의 운명을 내려주소서! 꽃바다. 네 평생의 소원이었나? 내가 진리를 위해 모든 걸 버린 건 오늘 이 순간과 맞바꾸기 위해서였지. 역시 넌 내 예상대로 권력에 맞설 틈을 놓치지 않더군. 마치 부패의 눈먼 파리처럼 말이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 말이야. 파이논에 대한 내 계획을 넌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한쪽 눈은 잃었지만 그 누구보다 시야는 넓어. 인간성이 바닥난 넌 산송장인 나랑 다를 게 없군. 그래, 1000년간 불타오른 덕분에 난 이미 재가 된 지 오래야. 최후의 적 아킬라에게 필적할 만한 불길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지. 아무래도 이게 마지막 기회인 듯하니 서로 응어리 좀 푸는 게 어때? 네 불씨와 공명할 수 있게 해줘, 아글라이아. 그래.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희박한 영혼으로.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네가 못다한 일을 이루기 위해 죽은 몸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처럼 내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 파이논이 예언 속 수장이 되기 전까지 난 어떻게든 불을 쫓는 여정을 유지하며 사람들을 이끌어야 해. 빈 껍데기만 남아 몇 걸음 못 간다 해도 말이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잃었을 줄은. 정말 아이러니하군. 진작 이런 대화를 나눴다면 서로 오해하는 일도 적었을 텐데. 하지만 우리 사이의 모든 이념 차이를 제쳐두더라도 너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파이논에 관해서지. 그래, 파이논은 타고난 영웅이야. 통찰력도 널 능가하지. 단언컨대 그는 너보다 뛰어난 수장이자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유일한 사람이야. 안타깝게도 그는 레스티아의 저주를 받았지. 하지만 그 화려하고도 끔찍한 미학이 너희의 재창기에 걸림돌이 될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각자의 운명의 끝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다니 정말 축하할 일이네. 반응을 보니 조금 전에 한 말을 주워 담고 싶군. 아글라이아님, 저희 왔습니다. 죽음 속에서 되살아난 영웅을 환영해 주세요. 우리가 평가하는 걸 못 들었어야 할 텐데. 저 애를 평가하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 사람은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법이지. 이렇게 성공하고 돌아와줘서. 그런데 함께 떠났던 카스토리스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보아하니 날 위한 증명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사명까지 완수한 것 같군. 숙명을 바꾸지 못했지만 자신의 서사시에 마지막 가군을 더했군요. 선생님, 우리를 위해 신탁을 읊어줘. 당신도 저희를 위해 그 뜨거운 불씨를 받쳐주세요. 당신은 그 애가 지상에 있던 천년간 유일하게 붙잡아뒀던 생명이에요. 당신보다 이 고귀한 직책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미 돌아오셨거나 여전히 먼 곳을 보고 계신 신드리시여, 보시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낸 영혼을 데려왔습니다. 어둠의 손 타나토스. 그는 옛 이름을 기억해냈어요. 그는 나주로부터 와 당신들의 행렬에 합류해 꽃향기 나는 거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티탄과 손을 잡은 자는 망자에서 인간 세상으로 올라와 부활한 여행자입니다. 세월을 헤아린 그는 밤이며 그 정직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장엄한 12티탄이 세계의 기둥을 바치고 저희는 세계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신성을 바라오니 육신에 황금의 피를 붓고 메마를 때까지 신탁을 위해 다할 수 있게 하소서. 앞으로와 천회의 개척자 우리와 함께 불씨를 바치고 그를 위해 하늘의 별을 새기자. 죽음의 별자리. 정확히 따지자면 죽음과 생명이야. 저길 보세요. 저건 카스토리스? 아니, 저건 신성의 메아리일 뿐이야. 시련을 위해 온 건가? 후추, 휴츠, 사, 라. 뭐라고 하는 걸까요? 저건 티탄의 언어야. 아스토리스. 아니, 티탄이라고 해야겠지. 그가 말하길 차디찬 죽음의 그늘은 제가 비추고 있답니다. 가시죠. 이 앞에는 빛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가다니 이제 내 차례겠군. 말리진 않을게. 선생님. 표정이 왜 그러지? 너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 자, 오크마의 신성한 율법에 모욕이 되지 않고 내가 신세계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서 처형해. 선생님은 늘 이런 식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티탄이 된 후에는 전생의 기억을 전부 잊게 될 텐데, 그럼 신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의미가 왜 없어? 자신이 누군지 잊는다 해도 난 여전히 똑똑할 거야. 그럼 전생의 기억을 되찾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 게다가
너도 있잖아? 아직도 선생님이 총회에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사실이라 해도 기억에 따라 다시 만든 물건은 원래 물건과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럼 대답해주지. 네가 틀렸어. 우리가 무엇이냐고? 황금의 후예는 미래의 티탄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 답은 우리에게만 해당돼. 그럼 평범한 사람은 어떨까? 그들에게 우리는 또 무엇이지? 세계의 본질인 영혼은 보이지 않는 미세한 씨앗과 같아. 거기에는 세계 그 자체에 대한 누군가의 기억이 일부 담겨있지. 그리고 우리는 그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는 그 나무야. 그게 지식의 씨앗에 담긴 뜻인가요? 그래. 우리의 몸이 생겨날 때 세계는 새롭게 확장되지. 이로써 우리의 씨앗은 누군가의 기억에 뿌려지고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씨앗이 환경의 영향을 받듯 우리의 모습도 수많은 기억 속에서 달라지겠지. 하지만 우리에게 담긴 그 부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세계는 본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없애려면 세계 자체를 파멸시켜야 해. 하지만 누군가는 완전 무결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겠지. 그게 바로 너야, 게팔의 아들. 그게 부세의 티탄에 담긴 뜻이기도 하지. 그러니 이 세계의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가. 소중한 사람과 금실을 짜는 자를 실망시키지 말고 내 이론을 욕되게 하지도 마. 선생님, 모든 사람이 신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맹세할게요. 좋아, 여기까지 하지. 다들 내세에서 다시 만나자고. 잘가, 대배우. 부디 세르세스가 당신의 사상을 지켜주기를. 부디 세르세스가 당신의 사상을 지켜주기를. 이제 만족스럽나? 존귀한 티탄? 물론이지. 깨달음의 나무 정원 누스페르마타 악파의 아낙사고라스가 이성의 시련을 통과했으니 말이야. 그래서 너에게 잠언을 내려줄까 해. 그대는 순수의 정점을 초월해 괴롭고 썩어빠진 어둠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신탁이라는 건가? 그저 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업적을 되풀이한 것 같은데. 세르세스, 세르세스. 너도 별 볼 일 없군 그래? 아, 이미 순수의 정점을 초월했으면서 날 위해 여지를 남겨둔 거야? 그래.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 알아. 말해볼래? 질문이 뭔데? 어쩌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네가 당당하게 그랬잖아. 우리는 세계와 함께 타인의 기억에서 태어나는 거라고. 그렇다면 첫 지식의 씨앗은 누구의 기억 속에서 싹을 틔울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우리 둘 다 그게 궁금하다면 등 뒤에 있는 인간들이 우리 대신 그 진실을 파헤치도록 두자고. 기쁘지 않나, 세르세스? 네 영혼으로 신세계에 의심의 씨앗을 뿌릴 거야! 이것으로 프로젝트 종료. 이만 줄이지.